네, 대출 신청하실 때 상환 방식 때문에 망설이신 분 없으신가요? 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또는 체증식 분할.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하신 적 없으신가요? 네, 저도 처음 대출 받았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네, 상환 방식이 뭔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서 혼자 공부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환 방식.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원금입니다. 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자를 제외한 순수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대출받은 금액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원리금. 네,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 네, 말 그대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환은 돈을 갚는다는 의미고요. 네, 대출에서는 대출금을 갚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용어 정리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대출 상환 방식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상환 방식 종류부터 살펴볼 건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방식은 총 4가지입니다. 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체증식 분할 상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용어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대충 어떤 방식인지는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균등 분할은 말 그대로 똑같이 나눴다라는 의미겠죠. 네, 상환은 대출금을 갚는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네, 그럼 합쳐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출 기간 동안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충 용어만 이해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네, 지금부터 각 상환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파헤쳐 볼 건데요. 네, 쉬우니까 따라와 주세요. 먼저 모든 상환 방식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요. 대출금인 원금은 1,200만 원, 대출 기간은 1년, 금리는 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대출금이 몇억 원, 대출 기간은 몇십 년 되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출금과 기간을 대폭 줄였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뜻부터 살펴보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한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매월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매월 상환하는 총 금액인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린 예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출금인 원금은 1,200만 원, 대출 기간은 1년, 금리는 5%라고 했었죠. 먼저 원금 1,200만 원을 대출 기간 1년인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갚아야겠죠. 그럼 매달 원금은 얼마씩 갚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해서 매달 100만 원씩 갚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매달 갚아 나가는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차근차근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달은 원금을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1,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겠죠. 그럼 1,200만 원의 5% 이자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1,200만 원 곱하기 0.05 나누기 12개월 해주면 첫 번째 달에 내야 하는 이자가 되겠네요. 왜 12를 나누냐? 대출금의 이자는 연이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1년인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눠야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무튼 이자를 계산해 보니 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달은 원금 100만 원, 이자 5만 원에서 총 105만 원을 갚게 됩니다. 쉽죠? 이어서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될까요? 원금은 당연히 균등 분할이니까 또 100만 원을 갚겠네요. 그럼 이자도 첫 번째 달과 동일하게 5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왜냐? 첫 번째 달에 100만 원을 갚았으니까 두 번째 달에 남아있는 원금은 1,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1,100만 원 곱하기 0.05 나누기 12개월 해주면 45,833원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달은 원금 100만 원 더하기 45,833원 해서 총 145,833원을 갚아야 되네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의 이자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을 갚아 나감에 따라 이자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12개월을 총 계산해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금은
100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똑같은 반면에 이자는 첫 번째 달 5만 원에서 마지막 12개월 차에는 4,167원으로 비례하여 줄어들고 대출 기간 중 발생하는 총 이자는 32만 5천 원이네요. 네, 즉 처음에는 갚는 금액이 많지만 점점 갚아 나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장점은 원금 총액이 매월 줄어들면서 이자도 줄기 때문에 대출 기간 내에 발생하는 총 이자가 가장 작은 상환 방식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대출 만기 시점에는 갚아야 될 금액이 작아서 좋지만 그만큼 대출 초기에는 갚는 금액이 다른 방식 대비 크다는 말이므로 네, 대출 초기에 금액 부담이 큽니다. 네, 그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출 관리하기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어떠신가요? 네, 쉽죠? 그럼 다음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네, 말 그대로 원리금을 대출 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원금 균등 방식과 차이점은 구분되시죠? 네,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나눈 거였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겁니다. 네, 헷갈리시나요? 네, 똑같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는데요. 네, 아래 공식에 원금, 이자율, 상환 기간을 대입하면 매달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원금 균등과 동일한 예를 적용해 볼게요. 네, 원금 1,200만 원, 상환 기간 12개월, 금리 5%였죠. 네, 대입해 보면 매달 갚아야 될 돈이 102만 7,290원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네, 즉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102만 7,290원을 매달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12개월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매달 102만 7,290원이 납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자는 비례하며 줄어드는 반면에 원금은 반대로 늘어나면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원리금이 매달 102만 7,290원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해 볼까요? 네, 장점은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은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출 관리하기가 편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반면 단점을 굳이 찾자면 원금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후반기에도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체감되는 큰 단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원금 균등 분할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세 번째는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네,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비슷한데요. 네, 차이가 있다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가 1차 방정식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비례하여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반면에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초기에 원금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이자만 많이 내고 대출 후반기로 갈수록 원금의 비율을 많이 늘리는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띱니다. 네, 즉 초기에는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작은 반면에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이 크게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네, 해당 방식에 대한 상세 공식은 복잡해서 생략하고요. 네, 12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을 상세히 살펴보면 네, 첫 번째 달은 원금을 하나도 안 갚고 이자만 5만 원을 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달 상환 기간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금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2개월째 마지막 달에는 원금을 200만 원 이상 갚아야 하네요. 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체감이 안 되실까봐 앞에서 설명드린 상환 방식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개월 마지막 달 원리금 기준으로 원금 균등 분할은 100만 4,147원, 네, 원리금 균등 분할은 102만 7,290원인 반면에 체증식 분할은 202만 2,348원입니다. 네, 추가로 12개월 동안 납부한 총 이자익을 비교해보면 네, 원금 균등 분할은 32만 5천원, 원리금 균등 분할은 32만 7,477원, 네, 체증식 분할은 43만 4,086원인 것을 볼 때 네, 체증식 분할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총 이자 납부액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고작 10만 원 차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1,200만 원 빌렸을 때 이 정도 차이이지 네, 담보대출 특성상 몇 억을 빌렸다고 생각하면 무시하지 못할 차이가 발생합니다.
네, 실제로 억 단위의 돈을 빌렸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에도 장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체증식 상환 방식이 가장 큰 장점을 보유한 방식입니다. 네,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대출 초기에 극단적으로 대출금 갚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도 갚아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는 상환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상환 금액을 서서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돈을 줄이고 그 돈을 다른 투자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사용하는 동안 단기간에 집값이 크게 상승하여서 대출받은 집을 팔고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면 대출금을 상환한 돈이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단기간에 큰 투자 수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현재에는 소득이 적어서 원금을 상환하기에 부담스럽거나 단기간에 이사 계획이 있거나 또는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대출 기간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납부하는 원리금 및 이자 총액이 다른 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애초에 은행으로부터 적용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손해일 확률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 총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득인데 체증식 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상환할 계획을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이자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다른 방식에 비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는 웬만하면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지막 상환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너무 쉽습니다. 말 그대로 대출 만기일인 마지막 달에 한 번에 원금을 갚고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방식입니다. 원금 1,200만 원, 12개월 상환, 5% 금리로 앞선 방식과 똑같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1,20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는 얼마였죠? 네, 5만 원이었죠. 네, 끝났습니다. 매달 5만 원만 내면 되고요. 마지막 달에 이자 5만 원에 추가로 원금 1,200만 원을 한 번에 갚으면 됩니다. 12개월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매달 이자는 일정하게 5만 원을 내고 마지막 달인 12개월째에 1,200만 원을 한 번에 갚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네, 일반적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주택담보대출에는 잘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네, 보통 마이너스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같이 대출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품 또는 전세대출 상품에 많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전세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네, 전세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만 내고 전세 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한 번에 대출금을 갚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장단점은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네, 장점은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되는 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네, 반면에 만기 시점이 되면 목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출 상환 방식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마치기 전에 영상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몇억 원의 돈을 빌리면 대출 상환 방식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주택담보대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니까 원금 균등 분할, 원리금 균등 분할,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대출금은 3억 원, 이자는 현재 시중은행 금리 수준인 4%, 그리고 상환 기간은 30년인 360개월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다 계산해놨으니까 결과만 보시죠. 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총 이자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네, 처음 3개월, 마지막 3개월만 요약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총 이자액이 1억 8,050만 원이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2억 1,560만 8,519원이고 원금 균등에 비해서 3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네, 반면
최저임식 분할 상환 방식은 2억 5,344만 4,440원으로 원금 균등에 비해서 약 7,300만 원, 네,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약 4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대출금 1,200만 원으로 비교했을 때는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우습게 봤는데 3억 원을 대출하니까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래 상환 방식별로 뭐가 다른지 이해는 하겠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이 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재정 상황, 개인 성향 등에 따라 다르고요. 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받은 집에 오래 사실 분 또는 대출 이자가 너무 아까워서 총 납부하는 이자 총액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지금은 소득이 많은데 점점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라 걱정이신 분들께 유리합니다. 네, 이어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은 총 납부하는 이자액보다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면서 지출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이 뭔지 모르겠고 머리만 아프고다 그냥 적당한 거 하고 선택하고 싶으신 분은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저임식 분할 상환 방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과 같이 현재는 소득이 적어서 대출을 갚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소득이 계속 늘어날 예정이신 분, 그리고 단기간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 또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투자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에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과 비교는 힘들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금을 갚기 싫거나 원금은 부담스럽고 이자만 내고 싶으신 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사실 경제학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즉 돈의 가치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임식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식 분할 상환 방식은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관점은 개인별 상황 또는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머리 아프고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분명히 부자 되실 겁니다. 네, 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분이실 테니까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